자, 이렇게 NADN으로 만든 논문 요약 AI 에이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새롭게 행을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논문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Execute Workflow 바로 실행해 줄게요. 자, 조금 지나니까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노션 제목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열어보면 이 관련된 논문 요약의 이렇게 두 개의 청크로 나눠가지고 요약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요약하고 싶은 논문 PDF만 하나 올리게 되면 NA된 논문 요약 AI 에이전트가 제목 생성하고 내용 요약해가지고 바로 저장까지 해주는 그런 플로우를 자동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수입니다. 요즘 AI 관련된 소식들이 하루하루마다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진짜 그런 것들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벅찬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식을 많이 얻으시나요? 전 주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분들께서 AI 관련된 논문을 굉장히 딥하게 분석해 놓은 글들 통해서 지식을 종종 얻곤 하는데 항상 허들이 있죠. 논문을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주로 영어로 되어 있고 좀 어렵습니다. 표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생각을 해요. 제가 읽으면 참 유용하겠다 싶은 논문들을 많이 모아놓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요약해서 저에게 그 지식들을 떠먹여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혹은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스 서비스들도 많이 있죠. 뭐 많이 쓰는 노트북 LM이라든지 아니면 폰더 AI 같은 논문 분석에 특화된 그런 AI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플랫폼을 쓰기보다는 제가 자주 쓰는 노션에다가 어떤 논문을 올리게 되면 그 논문이 AI를 통해서 요약이 딱 되어서 제목과 내용이 추출돼서 저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통째로 읽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러한 개념이구나, 이러한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 정도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를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번에 NADN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여기 제가 필요한 노드들은 다 설정을 해놨는데 중간중간 실행을 하면서 어떻게 통합이 되고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의 자동화를 만들 거냐면 노션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첨부 문서를 올릴 수 있는 필드랑 그리고 제목, 그냥 일반적인 제목이죠. 제목 안에 페이지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는 이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파일과 미디어 속성에다가 PDF로 된 논문을 올리고 NADN을 땅 실행하면 이 논문의 내용이 요약이 되어가지고 여기 제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열기 해서 보면 그 사용자가 지정한 글자 수 이내로 요약이 딱 되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자동화 시스템을 NADN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테스트로 만든 거니까 이 페이지 아래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바로 그냥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름, 속성 하나 추가를 할 건데 파일과 미디어였죠. 파일과 미디어 추가해서 이 이름을 그냥 띄어쓰기 없이 파일이라고만 할게요. 파일이라고만 하고 이게 제일 첫 번째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름 대신 제목으로 수정하고 그냥 이렇게 두 개짜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름을 페이퍼 익스트랙트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자동화를 통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API 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API 키는 여기 노션 API라고 구글에 치시면 여기 맨 첫 번째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View My Integrations 누르게 되면 API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API 하나가 있는데 새롭게 하나 받아볼게요. 새 통합 API 눌러가지고요. 이름을 NADN 이라고 짓고 관련 워크스페이스는 제 노션 이렇게 뜨겠죠. 제 노션을 선택하고 유형은 프라이빗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는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이름과 워크스페이스 두 개만 설정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API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가 있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 뭐 댓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전 기존에 설정된 거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API 키 표시하기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어딘가에 잘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 메모에다가 잠시 붙여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API 발급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있죠. 여기에서 우측 상단 보시면 점 3개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여기 연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테스트한다고 연결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연결 추가하기를 눌러가지고 방금 생성한 게 NADN이라고 하는 이름의 통합이었죠. 이게 바로 뜨거든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확인 누르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NADen이라고 하는 API가 연결로 설정이 되었고 그 말인즉슨 여기서 발급받은 API 키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뭐 파이썬 코드로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NADen 같은 자동화해서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노션 세팅은 다 끝났고요. 다시 NADen UI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 클라우드 런에서 떠있는 이 NADen을 활용해 가지고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생성하면서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미 다 생성을 해놨어요. 제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차례차례 단계별로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execute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이 HTTP 노드인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밑에 보시면 제가 작성해 놨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어떤 거냐면 일단 소팅을 합니다. 제일 최근 수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로우만 출력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페이퍼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행들을 여러 개 만들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행에 대한 정보를 쭉 받아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면 타임스탬프가 last edited time이고 descending이죠. 그리고 하나만 출력해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HTTP 노드가 실행이 되면 페이퍼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최근에 생성된 행의 정보를 받아오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메소드는 포스트고요. URL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시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게 뭐냐면 노션 데이터베이스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가가지고 여기 필요한 주소가 뭐냐면 여기에 앞뒤로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중간에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물음표 전까지, 물음표 V는 전까지 있는 이 문자열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쭉 여기까지 물음표 전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줄게요. 이건 제가 테스트한다고 이전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주소라서 새로운 걸로 붙여 넣어 주고요. 자, 그러면 방금 생성한 이 페이퍼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URL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API 호출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인증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저희가 아까 노션 API 발급받아온 거 NTN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를 이 bearer 다음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 설정이 끝났어요. 어떤 설정했냐면 우리가 새롭게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ID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노션 API 키 여기 넣었습니다. 이 두 개만 수정하시면 바로 최근 수정된 어떤 정보들을 쭉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로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새롭게 행을 하나 만들어서 파일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논문은 이렇게 3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은 Context Engineering 2.0, 그 다음은 데이터브릭스에서 나온 레이크하우스 관련된 논문인데 일단 가장 고전이고 유명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고 그럼 첨부가 완료되었죠. 노드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수정된 로우 하나를 가져오기 때문에 방금 제가 올린 이 행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자, 밑에서 보게 되면 attention.pdf라고 되어 있고 URL이 같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URL 주소가 뭔가 아마존 AWS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노션 자체적으로 유저가 이 PDF 같은 자료형을 올리면 뭔가 AWS에 저장이 되는 그런 로직이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는 노션에 올라온 PDF의 내용을 파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로 돌린 다음에 이 텍스트로 추출한 거를 이제 AI에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목 뽑고 본문 내용 요약까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PDF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추출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프롬프팅만 잘 해서 AI에게 던져주면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트로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노드도 보면 이 HTTP 호출할 수 있는 노드인데 이거는 크게 기능은 없고요. 앞선 노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바로 실행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URL 있죠. 네임에서 나온 URL 정보, 이 정보를 여기 그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URL을 그냥 get으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호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올린 attention.pdf 논문이 NADe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노드는 HTTP 주소를 호출해가지고 아까 노션에다가 올린 그 PDF 파일을 NAD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바이너리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드는 여기서 바이너리로 바뀌었으니까 텍스트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NADN에서 지원하고 있는 extract from file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여기서 찾아보면 extract라고 치기만 하면 맨 처음에 convert binary data to JS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노드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노드와 이어주시고요. 자, 이 노드는 호출만 하면 이 PDF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여기 결과물로 돌려줍니다. 자, input binary field 키가 이 데이터로 이름이 동일하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써가지고 execute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논문 관련된 정보들이 쭉 뽑혔는데 밑에 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논문 내용들이 텍스트로 뽑혔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본문 내용이 싹 다 뽑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PDF 파일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이 extract from file 노드를 만나가지고 텍스트 형식으로 쭉 뽑혀가지고 JSON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텍스트로 뽑혔으면 그 다음은 바로 AI에게 던져줘야겠죠. 이건 뭐냐면 AI 노드 중에서 여기 Basic LLM Chain 노드를 쓴 겁니다. 이 노드를 여기 위치한 다음에 제미나이 모델을 연결해줬어요. 모델은 2.5 플래시 모델로 해줬고요. 앞선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줄게요. 자, 어떤 거든 AI 에이전트한테 뭘 시키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일단 베이직 LLM 체인에서 새롭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add 프롬프트 부분 있죠. 여기 add 프롬프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타입이 나와요. AI인지 시스템인지 유저인지. 유저는 제가 AI 노드에게 인풋으로 넣는 그런 타입의 프롬프트고요.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여러분들이 그 AI 역할에 맞는 텍스트를 넣어 주셔야 AI가 그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시스템 노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시스템 노드 선택한 다음에 요 밑에 메시지에다가 너는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니까 텍스트를 받았을 때 이러이러하게 요약을 해달라 라고 메시지를 주면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요구사항을 수행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저도 미리 세팅된 노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좀 길게 쭉 작성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혼자 작성한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을 기반으로 해서 GPT와 여러 번 수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다듬은 것이고요. 자, 간단히 내용을 좀 보면 당신은 논문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재구성하는 전문 에디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최우선 규칙은 어떤 것이 있고 글 요약을 할 때 어떤 구조로 요약을 하고 어떠한 문체로 요약을 하고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구조화되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작성되어 있고요. 또 가드레일 사항들 꼭 지켜야 되는 사항들 있죠. 전체 글자 수는 2000자 내외로 그리고 순수한 본문 형태로만 생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등등.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출력은 아래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여기에 노션에 넣을 때 제목과 이 안에 들어갈 본문 내용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하는 형식 자체도 이렇게 타이틀과 컨텐츠로 출력해달라라고 프롬프트에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하고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음으로써 이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인풋으로 뭘 넣어줘야 되냐면 이 텍스트를 여기에 인풋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텍스트 넣어진 걸 기반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요약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끌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required specific output format 이거를 켜주셔야 돼요. 토글을 끄게 되면 모델 하나만 이렇게 설정하는 칸이 나오고 키게 되면 아웃풋 파서라고 해가지고 또 뭔가 노드를 하나 더 추가로 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 제가 연결을 하나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tructured output parser 하게 되면 여기 밑에다가 스키마를 어떤 식으로 출력할지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로도 이렇게 타이틀과 컨텐츠 이 두 개의 키 밸류 쌍으로 출력해달라 라고 명시를 해뒀지만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제이슨 형식으로 이렇게 돌려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의 출력을 그냥 자연어 형태의 텍스트로 바로 받아도 상관없다 하는 경우에는 아웃풋 파서가 필요 없겠지만, 저처럼 타이틀 따로 본문 따로 이렇게 분기를 시켜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스키마로 출력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웃풋 파서를 붙여가지고 이 출력 내용 또한 LLM을 시켜가지고 정확한 제이슨 키와 밸류 형태로 출력이 되도록 강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역할이 바로 아웃풋 파서가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제가 원하는 제이슨 포맷으로 출력이 되는데, 스트링 들어가는 타이틀 키와 또 똑같이 스트링이 들어가는 컨텐츠 키, 이 두 개가 있는 제이슨 포맷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강제 사항인 겁니다. 자, 이 파서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AI 노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실행하고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다 끝났고요. 아웃풋을 보면 제가 강제한 스키마대로 타이틀과 컨텐츠 이렇게 두 개의 키 밸류 쌍으로 쭉 나왔죠. 그리고 타이틀도 잘 뽑아주었고 컨텐츠 역시도 2000자 내외로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약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이 영어든 어떠한 언어든 상관없이 LLM이 읽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주어준 프롬프트의 내용에 맞춰가지고 요약을 해서 뱉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되면 타이틀은 제 노션의 제목 안에, 그리고 여기 있는 컨텐츠의 내용은 제 노션 제목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설정만 하면 논문 요약 AI 개발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을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할게요. 노드를 이어가지고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열어보면 이번에는 URL이 페이지스 관련된 URL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레벨로 수정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페이지 레벨로 수정을 하는 거죠. 페이지의 제목이라던가 그 안에 본문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니까 페이지 레벨로 가야 되는데, 페이지 아이디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노드에서 정보 뽑아올 때 보게 되면 해당 페이지의 아이디도 같이 뽑혀져 나와 있어요. 이 아이디를 뒤쪽에 업데이트 타이틀 노드에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노션 페이지 쪽이었죠. 여기 이전 노드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ID 부분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페이지에 대한 특정 수정 사항을 진행한다는 뜻이고요. 이 밑에도 베어러 있으니까 아까 복사해 놓은 노션 API를 여기다가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이슨 키, 이거는 노션 API 문법인데 헷갈리니까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노션 페이지 API 이렇게 치게 되면 공식 문서가 나오죠. API 방식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속성에다가 값들을 넣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하나하나 보면서 한 건 아니고 GPT랑 대화하면서 제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노션 API의 형식을 얻어온 겁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제목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roperties 아래에다가 이 제목,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바로 속성의 이름입니다. 제가 속성의 이름을 또 똑같이 제목이라고 적었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요거 말고 뭐 영어로 타이틀이나 다른 이름으로 하셨으면 여기 내용도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넣을 거는 제목 업데이트니까 여기 타이틀 부분을 끌어와서 컨텐츠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페이지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바뀌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분할해서 띄워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자, execu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더니 API를 노션에서 쏴가지고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본문 내용도 업데이트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 저는 이후에 수정이나 복사가 편하게 이런 식으로 블럭 있죠? 코드 블럭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안에 본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넣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제가 노드를 수정을 해놨거든요. 이 노드를 끌어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보면 스플릿하고 하는 노드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코드 블럭 노드를 생성하잖아요. 이 안에 글자가 제가 그냥 쭉 UI에서 쓸 때는 글자 수 제한 없이 많이 쓸 수가 있는데, NAL이나 아니면 파이썬을 통해서 등 API 방식으로 여기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0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요약해준 본문의 글자 수가 만약에 1800자다. 그러면 분기를 시킬 필요가 없이 바로 저장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2100자다. 그런 경우에는 스플릿 해가지고 2000자 덩어리 하나, 그리고 100자 덩어리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가드레일로 2000자 내외로 해달라고 정해줬지만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결과물이 달라요. 1800자로 해도 논문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면 가끔씩 2000자가 넘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수가 정확하게 2000자 안으로 떨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잘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를 해가지고 2000자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넣고 2000자가 넘으면 두 개로 나눠가지고 넣도록 제가 노드를 만든 겁니다. 자, 이 노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플릿 청스 보게 되면 이거는 저도 자바스크립트는 잘 모르지만 AI와의 대화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execute 하게 되면 자, 밑에 만약에 2000자가 넘으면 여기 is split이 true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컨텐츠 청크 쪽이 두 덩어리로 나뉘게 돼요. 지금은 2000자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만 있는데 2000자가 넘으면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노드는 여기 is split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is split이 false니까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첫 번째 true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역시도 맨 앞에서 받아온 이 페이지 아이디를 여기다 끌어놓았어요. 그런데 뒤에 슬래시 children이 붙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냐면 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세 페이지 여는 거 있죠. 페이지를 열어서 이 부분을 childre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hildren이라고 쓰면 이 페이지 내부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을 작성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bearer 역시도 기존에 있는 노션 API 키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자, 맨 밑에도 보면 제가 여기 children 부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미리 API 문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요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콘텐츠 쪽에 이 콘텐츠 청크를 끌어다 놓는 건데 이 앞에 JSON stringify 해서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안에 역슬래시도 많이 있고요. 특수기호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삽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기호나 인식 안 되는 문자열들 전 처리를 한 다음에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추가한 겁니다. 자, 밑에 업데이트 컨텐츠 2를 보게 되면 동일해요. 여기 있는 페이지 내용 동일하고요. 토큰 넣는 부분도 동일하고, 다만 여기 JSON API 쏘는 상세 내용 부분에서 컨텐츠가 청크 0과 청크 1번으로 나뉘어지는데 2000자짜리 청크 0 하나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00자 잘리고 남은 나머지 부분들을 또 다른 블록으로 저장을 하는 로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긁어가지고 stringify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기존에 전처리가 안 된 게 전처리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깔끔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만 하게 되면 바로 execute 스텝 하면 이 안에 본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이거는 줄바꿈을 설정을 하게 되면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 attention.pdf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올리게 되면 제목과 본문 내용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쭉 뽑혀와가지고 여기에 저장되는 이런 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세이브 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플로우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페이퍼에다가 새로운 논문을 하나 업로드 하시면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행정보를 가져오고요. 거기서 이 두 노드를 거쳐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이 텍스트 변환이 된 것을 AI 에이전트에게 넣어가지고 제목 생성과 요약을 하게 되고요. 제목 업데이트 그리고 본문 내용의 경우에는 2000자가 넘으면 스플릿해서 두 덩어리로 넣고 2000자가 안 되면 그냥 바로 한 덩어리로 넣는 그런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DF만 올리게 되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딱 튀어나오는 자동화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논문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2.0 논문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execute 트리거 연결해서 여기서 한번 클릭해서 쭉 끝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화되는 모습까지 같이 봐야겠죠. 자, 일단 execute workflow 눌러볼게요. 네, 텍스트로 추출 완료되었고요. AI 에이전트가 지금 본문 내용 요약하고 제목까지 생성하고 있죠. 네, 좀 기다리니까 요약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타이틀 업데이트하고 그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된 게 보이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청크 스플릿해서 이번에도 2000자 이하로 떨어졌네요. 바로 이렇게 블럭 하나만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줄바꿈 클릭하고 보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2.0 관련된 논문의 내용이 이렇게 쭉 요약이 되어가지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요약되었죠. 자, 논문 원본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본문 내용만 보면 거의 20페이지가 넘는 논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매번 번역하면서 읽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핵심만 특정 글자 수 이내로 추출되어져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을 전체 다 읽는 깊이만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러프하게나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논문 레이크하우스 관련된 거 올려가지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크하우스 페이퍼 올리고요. 자, 이것도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 논문 기반으로 텍스트 출력해 왔고요. AI 에이전트가 열심히 논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업데이트 하고 있고 밑에 노드가 아마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2000자 넘게 요약이 되었네요. 자, 2000자 넘었으니까 한번 보게 되면 컨텐츠가 이렇게 쭉 있죠. 여기에 이게 2000자가 넘는 건데 여기 혜택을 동시에 누까지 끊기고 밑에 릴 수 있게 됩니다부터 또 다른 청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더 확실한데 컨텐츠가 2000자가 넘으니까 여기 청크 0번 인덱스랑 1번 인덱스 이렇게 두 개로 끊겨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업데이트 컨텐츠 이 노드에서 두 개의 덩어리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제목 업데이트 된 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줄바꿈해서 밑에 있는 거 잘라내기 해가지고 위로 다시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드 블럭 안에 UI에서 적을 때는 2000자 이상 적을 수가 있는데 API를 통해서 안의 내용을 작성할 때는 2000자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보게 되면 레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면서 논문 요약을 어느 정도 잘 해준 것 같아요. 자, 이거 역시도 원본 논문을 열어보면 이거는 앞에서 있던 것보다는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영어가 빼곡하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읽고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논문 요약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읽게 되면 동일한 뎁스는 아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정보를 저희가 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후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웹 검색을 하시다가 관심 있는 어떤 논문을 발견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영어도 많고 혹은 다른 언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번역하기가 참 힘이 든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노션 페이지에 간단하게 논문을 PDF로 올리기만 하면 요약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워크플로우가 여러분들 지식 저장이나 혹은 새로운 배움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생활에 유용한 워크플로우들을 또 자주자주 유튜브를 통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개발한 이 워크플로우는 제가 토큰이나 이런 정보들은 지우고 일반화된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유튜브 설명란에 같이 첨부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노션이나 혹은 환경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 에이전트를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